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목적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판례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런 사건들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를 좀 해놔야지 제가 변호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발표를 했던 것이고 21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본을 링크를 한번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고소를 당했다 스스로 변호를 해보겠다 이럴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우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8도 9775 판결 관련된 판례 평석을 다룬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주요 판결 요지를 적고 입법 연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사항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관련 그리고 또 이 판결의 의미와 관련해서 평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주요 사항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관련해서 고소도 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를 의유를 해서 많이 재판을 넘기고 또 많이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이 법리를 잘 극복을 하지 못하면 무죄 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쓰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건 사안을 보시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 관계로 지냈던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도 받아놨는데 서로 이게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연락이 이제 차단이 되자 화가 나서 그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계속 전화나 문자로 협박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결별을 하고 돈 갚아라 라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막 욕을 하고 성적인 욕까지 같이 가미해서 한 것인데 일단 성적 목적이 있어야지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되는데 서로 이미 결별해서 정이 떨어진 상황이고 다시 만날 생각도 없는 건데 어떤 성적 목적이 있었겠냐라는 게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를 했었어요. 근데 2심 가서는 무죄로 봤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이 나온 것에 불과하고 다시 만나거나 어떤 성관계를 맺자거나 성행위를 하자거나 이런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안 된다라고 2심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걸 뒤집어 버린 것이죠. 새로운 법리를 개발을 해서. 왜냐하면 그 유명한 판시가 어떤 성적 목적으로 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면서 어떤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게임이나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막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용어들을 보냄으로써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성적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어떤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판례 때문에 게임 중에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거나 상대방이 너무 못해서 욱하는 마음에 성적인 욕설 한번 보낸 것도 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화가 나서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결합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판시 때문에 사건화가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죄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죄가 1994년부터 있던 죄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매체라는 게 컴퓨터든 PC통신이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상황에서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문자나 PC통신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이게 규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법정형이 좀 올라가고 현재에서는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거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전화나 컴퓨터나 통신이나 이런 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좀 막연하고 위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심리가 됐던 적이 있는데 본죄의 성격을 볼 때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음란죄나 마찬가지고 음란한 발언을 보낸 걸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되고 이건 판례에서 해석을 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성적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의미도 좀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게 어떤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이고, 대부분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충분히 해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다라고 봐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에 어떤 쟁점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시들이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평석으로 썼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적 만족감이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 판결에 의하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상대방한테 어떤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성적 발언을 통해 이것도 성적 목적이다라고 발을 해버리는데, 인간의 행동에 심리적인 요소가 없는 게 있냐는 것입니다. 뭐 무의식적인 게 아닌 이상은 어떤 행위 속에는 심리적인 의도가 있고 심리적인 목적을 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성적 발언만 하면은 무조건 성적 목적이 있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통신매체 이용을 문제는 어떤 목적성을 요건으로 해서 별도로 이게 구성이 되는 범죄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목적성 요건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형해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크지 않냐라는 비판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 게임상에서 져서 우발적으로 성적 욕설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부분 모욕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어떤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는데, 아이디나 게임상 대화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안 되고, 오히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성립이 무조건 되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판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한 2,200건 정도가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근데 2019년에는 2,400건, 2020년에는 3,600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소 건수도 2018년에는 588건밖에 안 됐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2019년에는 590건, 2020년에는 815건, 계속 급증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2021년, 2022년, 2023년에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 판결은 아주 특정 사안에서만 성적 목적성이 특유하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다 적용시키다 보면은 이게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상정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런 논문도 한번 써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변호를 하실 때도 어떤 변론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쓴 논문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방문 상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전화나 이런 거는 좀 단편적으로밖에 제가 의견을 못 드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언제든 질문 주시고 참고할 수 있는 사항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